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논다이아토닉 그 분야 중에 한번 다시 살짝 얘기하면 다이아토닉, 그 다음에 넌 다이아토닉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었고, 크게 큰 카테고리를 둘로 나눌 수가 있었죠. 이 범주 안에 포함되는 애들이 몇 가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걸로 우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넌 다이아토닉, 다시 다이아토닉과 다이아토닉 사이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넌 다이아토닉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기능을 하는 거는 숫자 5랑 관련이 있는 도미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도와 항상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친구들 우리 카메라 좀 켜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저기 리액션 하는 것들을 조금 볼 수 있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는데,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다 보니까 부속 5도이지만 세컨더리 도미넌트 7 화음으로도 쓰일 수 있어서 보편적으로 우리말로는 부속 7화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7화음이라고 그러니까 부속 화음 혹은 부속 7화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7이 들어가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7화음을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7화음을 안 써주게 되면 부속 화음이라는 말로만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죠. 해볼게요. 다이아토닉과 다이아토닉 사이에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C키를 기준으로 하면 C 메이저 혹은 E 마이너, A 마이너로 진행되는 코드 프로그레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C에서 E로 갈 때 둘 다 다이아토닉이기 때문에 성립이 될 거고, E 마이너에서 A 마이너로 갈 때에 또 다이아토닉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겠죠. 이론상으로 우리가 그럼 이 두 곳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써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미넌트는 숫자 5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5도의 관련성을 찾으시면 되는데, 누군가에 대한 5도가 돼야 되는데요. 그 누군가는 바로 이 뒤에 있는 타겟 코드가 될 거예요. 항상 제가 타겟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이 타겟 코드에 대한 5도 화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타겟 코드를 이름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미, 혹은 A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5도 혹은 5도 7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한 5도 7이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게 1이래요. 미가 1이라는 가정이래요. 미가 1이래. 그럼 미, 파, 솔, 라, 시. 그렇죠? 그럼 C부터 시작하는 5도 화음 혹은 5도 7 화음이 되어야 하는데, 자, C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화음 혹은 5도 7, 그러니까 도미넌트 7 혹은 3화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C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너인가 메이저인가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바로 떠올릴 때 그 음부터 시작하는 장삼화음 혹은 단칠화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타겟 코드로 할 때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미파솔라 C. 그러면 어떻게 되죠? B 혹은 B7이요. B7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얘가 바로 넌 다이아토닉 기능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전제 조건으로 놓고 우리가 풀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텐데 반대로 C, B7, E-7 이렇게 나와 있는 코드예요. 이걸 분석하라고 해볼 때 무슨 기능을 하는 넌다이아토닉인지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누구에 대한? 3도에 대한.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A-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누가 될까요? D7. E7이요. 그렇죠. 왜? D7. 타겟이 타겟 코드가 네. A죠. 네. 그러면 얘로부터 얘가 이름이라고 가정한 그 음부터 5음 5도화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라, 시, 도, 레, 미까지 올라가면 미부터 시작하는 3화음 혹은 7화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E7이 될 거고. 만약에 타겟 코드가 F예요. 그러면 E7이요. 어떤 코드가 나올까요? C7이요. C7. 왜? 얘가 1도기 때문에 파, 솔, 라, 시, 도 5도에 해당하는 C 코드가 될 텐데 자, C키에서 F는 몇 도예요? 4도예요. 4도요. 네. 4도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4도. 다른 것들은 전부 다 3화음 혹은 7화음 둘 다 써줄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코드들은 2, 3, 5, 6도는 전부 다 3화음 혹은 7화음 둘 다 써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4도는 뭐만 써야 된다고 했어요? 7만 써야 된다고. 7만 써야 돼요. 왜? 이유. 다이아토닉이어서. 자,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건들은 넌다이아토닉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건이죠. 그럼 넌다이아토닉은 다이아토닉에 없는 애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3화음으로 쓰게 되면 C 코드예요. 도, 미, 솔. 얘는 조성에 있는 거예요. 넌다이아토닉으로 만들어주려면 조성에 없는 애를 발견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돼야 돼요? C7이 들어가면서 도, 미, 솔 하고 C 플랫이 들어가면서 C 플랫은 다이아토닉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걔가 들어가야만 반드시 넌다이아토닉 세컨더리 도미넌트 기능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왜? 몇 도에서만? 4도. 이제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메이저 조성의 4도의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무조건 7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코드들, 다른 도수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3화음을 쓸 수도 있어요. 꼭 7화음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C, B, E 마이너 가도 되고 E 마이너, E, A 마이너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뒤에 4도가 나오게 되면 C, C7, F로 가는 길이 되어야만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성립이 돼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냥 C, C, F. 일반적인 다이아토닉 코드 진행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쓰셔야 되고 쓸 때에도 왜 여기에 안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책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130페이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1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에요. 중간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직접 적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적혀져 있는 걸 보고 타겟 코드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C, B7이라는 전제 조건이 나왔어요. 이 뒤에 들어갈 다이아토닉 코드는 이라고 만약에 답을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C, B7. 아, 그러면 얘는 누군가의 오도로 쓰였을 테니 거꾸로 시, 라, 솔, 파, 미. 그럼 미까지 내려온 다이아토닉 코드가 돼야 되겠다. 그럼 미로 시작하는 다이아토닉 코드, C에서 미로 시작하는 다이아토닉 코드는 E 메이저가 아니라 E 마이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질 적어주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전제 조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앞뒤로 어떤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이 132페이지 한번 볼게요. 멜로디를 주고 멜로디를 주고 이 멜로디에 맞는 코드를 넣는 건데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거죠. 멜로디가 있을 때 그 멜로디에 맞는 코드를 넣는 방법들. 그런데 그럴 때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넣을 때 찾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체크 3번. 넌다이아토닉 코드와 다이아토닉 코드를 차례대로 넣어 멜로디에 어울리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진행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비어있는 칸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진행을 넣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C 그 다음에 비어있고 D 마이너. 자, 이 뒤는 사실 뭐 볼 필요도 없죠. 탑 라인이 솔, 솔샵, 라, 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이아토닉에서 딱 한눈에 보고 다이아토닉이 되지 않는 애를 바로 발견할 수 있겠죠. 누구예요? 이 솔샵 음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다이아토닉으로 판단할 수, 이제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넌 다이아토닉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딱 해놓고 그러면 넌 다이아토닉이 성립되는 과정을 한번 겪어보면 되겠죠. 넌 다이아토닉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타겟 코드가 돼야 할 거고 타겟 코드가 됨과 동시에 이 멜로디 음이 코드와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가령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타겟만 맞춰서 넌 다이아토닉 코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에 해당하는 라가 들어갔을 때 안정적인 코드가 뭐뭐뭐가 있을까요? C키에서. A 마이너?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기다 이제 차례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A 마이너 또 F도 E 되겠죠. 마이너. 그렇죠? F도 되겠죠. 파라도 할 때. 그리고 D 마이너도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봤더니 뒤에 있는 코드가 또 D 마이너래요. 그러면 같은 코드를 아마 2번 쓰지 않았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제거해 볼 수는 있겠네요. 이거는 물론 뭐 나중에 볼 수 있는 거지만 자, 전제 조건이 이렇게 돼요. A 마이너, F, D 마이너. 그러면 얘들이 각각 들어갈 수 있는 넌 다이아토닉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다 다르겠죠. 한 번씩 다 넣어 볼까요? 자, D 마이너일 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D 마이너일 때. D 마이너라고 하면 이 앞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레미파솔라. 그러면 A 혹은 A7이 되겠죠. 자, A7에 얘 성립될까요? 솔샵? 안 돼요. 왜 안 되죠? 같은 의미 안 돼. A7 도미넌트 7이기 때문에 라 도샵 미 솔 내추럴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맞아요. 반음이. 그러면 A7 코드는 안 되는 거예요. 탈락. 고로 누구도 탈락? D 마이너도 탈락이죠. 마이너. 자,
우리가 그 얘기도 했어요. 뒤에 있는 것도 D 마이너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D 마이너이지는 않을 확률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앞뒤 관계를 잘 보면. 자, F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F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코드는 뭐예요? C7이요. C7. C7 하나밖에 안 되죠. C7은 도미솔 C 플랫이에요. 자, 도미솔 C 플랫에 얘가 지금 성립이 어렵죠. 얘도 탈락.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게 A 마이너 하나인데 A 마이너일 때 한번 성립이 되는지 볼까요? A 마이너일 때 라시도레 미. 그럼 미부터 시작하는 E 혹은 E7이 됐을 때 성립이 되나요? 되죠? 되죠? 미, 솔샵, 시, 레 이렇게 들어갈 텐데 솔샵이 당연히 들어가면서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탑 라인들을 한번 보세요. 솔, 솔샵, 라 반음씩 올라가고 있어요. 반음씩 올라가고 있고 넌다이아토닉을 썼을 때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썼을 때 1도에서 시작할 때예요. 1도, 6도죠. 여기는 지금 A 마이너이니까 1도, 6도의 세컨더리, 2도. 이 진행 굉장히 많이 쓰이는 진행 중에 하나예요. 도, 미, 라, 레. 베이스 라인은 뭐 이렇게 될 거고 솔, 솔, 샵, 라 이렇게 반음씩 순차 진행하면서 경과적으로 들어갈 때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다이아톤 이제 내가 코드 프로그레션을 만들어 나가고 할 때 이런 경과적인 진행을 쓰고 싶을 때 단순히 해당하는 코드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넌다이아토닉 세컨더리 도미넌트 기능을 사용해서 반음씩 끌어올려가는 이런 라인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바로 접근을 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주 기초 단계의 코드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내 취향인 코드 진행들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2번 한번 볼까요? 체크 3번에 2번 F, D-7, G- 그리고 비어있고 C7F래요. 이건 같이 보죠. 자, 우리 C키만 했었던 거에서 좀 다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마디 그냥 빼고 자, 이런 코드 진행이 지금 있어요. 빈칸을 채워야 돼요. 우리는 C7으로 가는 길까지가 두 개의 넌다이아토닉 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넌다이아토닉 음이 바로 보이죠? E 플랫 될까요? 여기서 안 되죠? 그럼 얘는 넌다이아토닉 코드를 써줘야만 하는구나. 그렇다고 E 플랫이 들어간 코드를 아무거나 무작정 써줄 수는 없기 때문에 뒤에 거와의 관계를 잘 맞춰볼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아까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에 포함될 수 있는 F키에서 레에 포함될 수 있는 코드 누가 있을까요? B 플랫, B 플랫, 또 G 마이너, G 마이너, 또 D 마이너요. D 마이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보죠. D 마이너일까 타겟일 때의 5도 레미파솔 라 그러면 라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라 도샵 미가 되겠네요. 안 맞죠?
D 마이너 탈락. G 마이너일 때 솔라시도 레. 그러면 레부터 시작하는 오도면 솔라시도 레니까 레 파샵 라 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죠? 안 돼요. 네. 그다음 B 플랫일 때 시도 레미 파. 자, C 플랫부터니까 5도이면은 F가 되겠죠. 그러면 F부터 시작하는 몇 도? 7. 5도 7이니까 파, 라, 도, 미 플랫. 미 플랫이 되면서 칠음이 되면서 성립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얘는 결국에 봤더니 4도에 대한 5도 7이에요. 4도에 대한 5도 7이니까 반드시 7화음으로 써줘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G 마이너, F7, B 플랫 이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겠죠. 나머지 두 문제들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풀어보시고요. 세컨더리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텐데, 원래 나와 있는 코드는 검은색 글씨로 써져 있는 코드들이에요. 가령 첫 줄에 C, F 메이저 7, C, A 마이너 7, D 마이너 9, G 9 이렇게는 적혀 있고,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추가되지 않았을 때는 C 메이저 7, 그 다음에 A 마이너 7만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3페이지. 원래대로 그냥 들어보면 둘째 단 아주 간단한 코드 구성으로만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비어있는 곳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넣고자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면, 둘째 단 첫 마디 자, 솔파미레라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리고 타겟 그리고 셋째 단으로 넘어갔을 때 또 한 번에 세컨더리가 나오죠. 자, 여기서 C 메이저 키가 아닌 A7이 나왔다가 D 마이너 7으로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게 될 텐데, 앞으로 나올 넌다이아토닉 코드들에 있어서 지금 이 애국가 멜로디로 계속 발전이 되는 것들을 이제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최초에는 단순한 3화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던 코드들이 넌다이아토닉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빈 공간이 조금씩 더 좁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마디에 코드 하나가 참여가 됐었더라면 넌다이아토닉들이 생기면서 셋째 넷째 박에 조금씩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게 이 기능을 하는 느낌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알 수 있게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넌다이아토닉 코드들 중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기능을 먼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인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extended secondary dominant. 줄여서 extended dominant라고도 많이 불러요. 이제 secondary dominant는 사실 한 번만 타겟을 거쳐서 지나갔던 걸 이야기를 하고요. extended dominan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 번 넘어간 거예요. 더 길어진 거예요. extended 됐다라는 거는. 아주 같은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조금만 달라지니까 크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4페이지. extended는 길어진 연장한이라는 뜻입니다. extended secondary dominant란 연속적으로 나온 secondary dominant 진행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extended dominant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secondary dominant가 들어간 C, A, D 마이너 진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D 마이너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인 A 코드가 발생이 됐고 이 A 코드로 가려는 또 다른 A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C에서 D로 가는 길이에요. 다이아토닉일 때. 다이아토닉일 때 C에서 D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추가를 했어요. 다 세컨더리 도미넌트. 그랬더니 A나 A7을 우리가 발생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도 무난하지만 익스텐디드 도미넌트가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어서 얘에 대한 5도 7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1도, 2도 얘는 2도에 대한 5도 7이 될 거고 얘는 A에 대한 5도 7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이 코드 표기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주 보편적이고 기준에 의거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씩 다른 부분들 많이 있어요. 뭐 내가 쓰는 밴드에서는 이렇게 안 쓰는데 혹은 뭐 나는 이렇게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다 달라요 사실. 그 어떤 집단의 문화마다 다르고 습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데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만약에 화성 기호로 로마자로 표현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1도, 2도, 2도에 대한 5도 7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맞아요. 얘는 첫 번째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그런데 익스텐디드 되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오른쪽에 오는 거를 도수로 표기하기보다 얘의 근음을 바로 직접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얘에 대한 5도 7으로 나올 수 있게. 조금 달라요,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이 로마자는요. 다이아토닉을 표기하기 위한 방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넌 다이아토닉이잖아요. 그럼 얘를 정확하게 표현할 로마자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토닉으로 표기는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냥 음이름 그대로 가져와서 A에 대한 5도 7. 그럼 라, 시, 도, 레, 미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미부터 시작하는 3화음, 7화음, 미솔, 시, 레, 미솔, 샵, 시, 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 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타겟에 대한 5도가 있었고 그 5도에 대한 또 한 번의 5도가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다이아토닉의 출발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가실 수 있으면 되고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기능은 한 점이에요. 쭉쭉쭉쭉쭉쭉 코드 진행이 되면서 사용이 되다가 한 부분에 빰 하고 임팩트를 주는 거죠. 효과를. 그런데 그 효과가 사운드 이펙터적인 효과라기보다 화성적인 효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화성적인 효과를 한번 빰 줘요.
한 곳이에요. 한 점, 한 지점. 그런데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프레이즈가 이거보다는 길어져요. 한 혹은 한 두 박자 정도에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표현을 했었더라면 익스텐디드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마디 혹은 두 마디 한 소절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주는 과정이 한 곳이 아니라 수평적인 구간이 되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잔잔하게 다이아토닉으로 시작하다가 한 곳에서 변화를 빰 주는 도미넌트, 세컨더리 도미넌트와는 조금 다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정 구간에 변화를 주는 느낌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도수 표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이제 그 로마자에 대한 오도로 적고 그 다음 익스텐디드는 근음에 의거한 오도라고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에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체크 1번 한번 볼까요? 주어진 코드에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 7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G7이 타겟이에요. G7이 타겟일 때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 길이 어떻게 될까요? 민재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컨더리 도미넌트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드를 막 대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무 코드나 대입할 수 없다라는 거를 먼저 바탕에 깔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코드를 막 넣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코드를 넣는 데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었구나 라는 거는 이해돼요? 네. 그런데 규칙이 있는 코드들 중에 지금처럼 뭐 누구 뒤에 있는 코드에 대한 오도를 넣는다든지 뒤에 있는 코드에 대한 오도에 또 오도를 넣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지금 만약에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지금 교재를 조금 더 한번 책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혹시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들 중에 쉽게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큰 전제 조건 하나는 코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타났다라고 이걸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혜림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타겟이 G7일 때 익스텐디드 로 들어가는 코드 2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타겟이 G7이래요. 얘에 대한 오도 7을 구하려면은 첫 번째로 누가 나와야 돼요? -5. 얘에 대한 오도 7이래요. 그러면 G부터 시작하는 오도 7은 무슨 코드가 될까요? D요. B? D죠, D. D라고 한 거 맞죠? 네, D요. 자, 그러면 D 혹은 D7이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똑같은 과정을 해보세요. 얘부터 또 오도 7 이래요. A요. A 혹은 A7이 되겠죠. 네. 그러면 G7이 타겟일 때 익스텐디드는 A7, D7, G7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컨더리 도미넌트보다 많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화음 하나 더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자, 두 번째 D. 그러면
예림이 이해됐으면 D-7이 타겟일 때 익스텐디드 조건 한 번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7이랑요. 음? E7이요. 그렇죠. 그럼 순서대로 하면 E7, A7, D-7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답이 나왔다는 거는 과정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찬이 세 번째 거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B7이 타겟일 때 익스텐디드. B7은 F샵 7이고 C샵 7.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한 칸씩 건너가면서 구하다 보면 코드 프로그레션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거꾸로 읽는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게 통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B7으로 가는 익스텐디드다라고 하면 C샵 7, F샵 7, B7 이렇게 우리가 원래 코드를 읽는 방식대로 읽어주시는 게 조금 더 소통하기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딱 계산이 되어서 바로 보여야 되겠죠. E7이 타겟일 때 미파솔라 C, 시도레미 파샵. 그러면 F7, B7, E7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코드 진행을 도수로 분석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자로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자로 쓰는 거를. 자, D키예요. D, G, 메이저 7, B7, E7, A7, D래요. 자,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D키의 D면은 몇 도예요? D키의 D. 1도요. 그렇죠. 1도. 얘는 몇 도죠? 4도. 4도인데 다이아토닉인지 넌다이아토닉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레미파솔. 4도면 메이저 7 코드가 나와도 다이아토닉이에요, 넌다이아토닉이에요? 다이아토닉. 다이아토닉이죠. 우리 다이아토닉 도수 구하는 거 했을 때 4도는 뭐였어요? 실화음으로 했을 때 메이저 7이 나와도 돼요. 1 메이저 7, 2 마이너스 7, 3도 마이너스 7, 4도 메이저 7, 5도 7 이런 식으로 우리 다이아토닉 코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6 마이너스 7, 7도 마이너스 7 플랫 5 이게 기초가 되었었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4도 메이저 7 B7이 나왔어요. D키에서 B7이 나올 수가 있나?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구하지 말고 그 다음 걸 보세요. 바로 구하지 말고 그 다음 걸 봤더니 얘가 타겟일 수도 있잖아요. 봤더니 근데 뭐예요? E7인데 E7도 D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돼요. G샵이 걸쳐 있죠? 안 돼요. 그러면 얘도 다음 걸로 토스를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A7을 봤더니 얘는 몇 도예요? 5도 7입니다. 5도 7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아토닉과 다이아토닉 사이에 들어갈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5도 7에 대한 얘는 뭐죠? 5도죠. 세컨더리 도미넌트 기능을 하는 거네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는 5도 화음에 대한 5도 7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여기가 5도니까 5도를 썼는데 여기다가까지 굳이 5도 7이라고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수 코드로 되어 있는 애 중에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애는 기준이 되는 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커요.
가령 5도라고 적혀 있지만 이 자체는 A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만 알면 A에 대한 5도 세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5도 세븐에 5도 세븐이라고 적을 필요까지 없다는 이야기예요. 화성적으로 우리가 적을 때. 그러면 5도에 대한 5도 세븐을 봤더니 이 코드가 나왔고 E7이 나왔고 E7과 B7의 관계를 봤더니 미파솔라시 얘로부터에 대한 또 5도 세븐이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익스텐디드 진행을 사용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적어줘야 돼요? 바로 코드에 대문자 적어주면서 5도 세븐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코드 구성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이제 차트가 나와 있어요. 차트가 나와 있는데 136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그렇고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도 그렇고 1도와 7도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1도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1도에 대한 5도는 그냥 다이아토닉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7도는 왜 안 되냐면 7도 코드 자체가 뭐예요? 디미니시드죠. 디미니시드 같은 경우에 1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디미니시드가 1도인 조성은 없어요. 메이저든지 마이너든지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C 마이너, C 메이저, D 마이너, D 메이저 모든 조성의 1도는 마이너 혹은 메이저예요. 그런데 7도 같은 경우는 지금 디미니시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성립을 시키려면 전제 조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7도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이제 2, 3, 4, 5, 6도인데 2, 3, 4, 5, 6도에 대한 도미넌트 7 그리고 익스텐디드 7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C 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D 마이너가 그러니까 2도 타겟이 D 마이너가 될 거죠. 그러면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였을 때는 E A D 마이너 그러니까 E7 A7 D 마이너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 3도 E 마이너가 타겟이 될 때는 F 샵 B E 마이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4도가 이제 문제예요. 4도가. 4도 같은 경우는 보세요. F에 대한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7을 쓰기 위해서는 3도 그냥 단순 3화음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3화음 그러니까 트라이어드 같은 경우는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7스 같은 경우도 F 메이저 7 그러니까 4도에 대한 C7 성립했는데 C에 대한 익스텐디드를 쓰려고 보니까 자, F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거 익스텐디드 한번 구해 보세요. 익스텐디드. 하나 전에 뭐가 돼요? C7이 될 수 있겠죠. 왜? 4도에 5도 7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C에 대한 5도 7이 돼야 되죠. C에 대한 5도 7이면 누구예요? G7이에요. 그러면 F로 가는 익스텐디드 같은 경우는 G7, C7, F가 되는데 익스텐디드의 성립 조건은 뭐예요? 다이아토닉 사이에 넌 다이아토닉이 들어와야 되는데 G7이 C키에서 뭐죠? 그냥 5도예요. 그냥 5도. 5도 7이기 때문에 얘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익스텐디드를 사용할 때는 4도는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아예 성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차트를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1도, 7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를 바로 보여주는 거고 1도, 7도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바로 보여주는 거고 2, 3, 4, 5, 6도 중에
4도 같은 경우는 G7이 들어오면서 조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해서 2, 3, 5, 6도만 익스텐디드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것들 보면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자, 빈칸을 채워 넣는 건데 빈칸을 채워 넣는 건데 C키에서 C 자, 이렇게 볼게요. 빈칸에 무언가를 넣어서 익스텐디드를 만들어야 돼요. 뭐부터 찾아볼까요? 다이아토닉과 넌 다이아토닉을 한번 구분을 해보죠. 다이아토닉과 다이아토닉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C 다이아토닉이에요. B 넌 다이아토닉이고 E 마이너 다이아토닉이죠. 자, 그럼 이 구간 안에 우리가 익스텐디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E 마이너에서 무언가 그 다음에 D 넌 다이아토닉이죠. G 다이아토닉이에요. 아, 그러면 이렇게 구간 안에 발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C, B, E 마이너. 자, 이렇게만 보면은 누구예요? 3도에 대한 5도 7이에요. 여기 들어갈 건 당연히 익스텐디드이기 때문에 B에 대한 5도 혹은 5도 7이 돼야 되겠죠. 그럼 누가 돼야 될까요? B에 대한 5도 7. 시도 레미 파. 자, 이렇게 그냥 5도를 세서 가면은 틀릴 수 있어요. C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지만 항상 완전 5도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도 레미 파샵이 돼야 되겠네요. 바로 F샵 혹은 F샵 7 이렇게 되겠네요. E 마이너로 가는 거 F샵 7 B E 이렇게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E 마이너에서 G. 자, 얘는 5도예요. 5도에 5도 7이 되었어요. 이 둘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D에 대한 5도 7을 구해야 하니 레미파솔 라. 그럼 라부터 시작하는 A 혹은 A7이 들어와 줘야 과정이 성립이 되죠. 자, 익스텐디를 한번 보세요. 지금 4마디짜리 프레이즈 안에서도 벌써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프레이즈가 길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텐디드와 그냥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차이는 한 지점인 거냐 아니면 수평적인 코드 프로그레션의 변화이냐 이 차이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비교해 가면서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13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익스텐디드를 구해놓고 타겟을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멜로디에 있는 거 한 번만 해볼까요? 1번 정도만 한번 그냥 하나만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둘 레샵 미둘 셋넷 이렇게 돼요. 우리 책 보지 말고 그냥 만약에
주어진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만 하면 이 멜로디에 어떤 코드를 붙여야 좋을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냥 흔히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시작하는 화성은 그 조에 몇 도가 되는 게 가장 보편적일까요? 1도입니다. 그렇죠. 1도죠. 왜? 안정감을 가장 줄 수 있는 시작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1도로 시작해서 1도로 끝나라라는 말을 뭐 너무나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1도로 시작해서 1도로 끝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거고 1도로 끝난다라는 그 또 말 안에는 1도로 끝날 때에 맞는 길이 또 있어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뭐 1도로 시작해서 5도 1도로 끝나고 5도로 가기 전에는 좋은 화성들 뭐 2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끝내는 느낌을 주는 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시작한다고 봤을 때 C키에서 첫 코드를 붙일 때 가장 좋은 화성은 당연히 1도가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1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더 확신할 수 있었죠. 하지만 코드를 만약에 먼저 써요. 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G키 곡 쓰고 싶다. 앉아서 G키를 한번 짠 눌러봤어요. 멜로디가 아직 없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업계에서나 이럴 때 그냥 많이 쓰일 때 하는 이야기들인데 보컬곡, 보컬이 있는 곡에서 그러니까 더 큰 범주로 보면 멜로디가 있는 곡을 만들 때 있긴 하지만 조금 좁히면 보컬곡을 만들 때 첫 코드의 첫 멜로디는 1도의 3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정말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1도의 3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곡들만 쫙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는 왜 5음으로 시작해요? 이거는 왜 근음으로 시작해요? 물어봤던 친구들이 있는데 답이 없지만 1도의 3음으로 시작할 때가 가장 보편적이라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많은 그 부분을 차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가장 무난해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멜로디가 막 나올 때 모든 음들이 어떤 코드의 3음이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붙이면 막 되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안에서 좀 더 나은 코드들로 바꿔가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아무런 내가 그런 기초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모든 음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각 코드의 3음이다라고만 가정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성공할 수 있는 코드 프로그레션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미, 레샵, 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코드 붙이는 것들을 할 때 우리 실용화성 수업이니까 사실 코드 붙이는 것들을 이제 더 많이 다루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 레샵, 미, 둘, 셋, 넷. 자, 멜로디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두 그리고 마디를 넘어가는 이럴 때에는 음이 같아서 같은 코드를 붙여도 어울릴 수 있겠지만 마디가 바뀌거나 연속적인 음이 나올 때에는 코드를 각기 다르게 써주는 게 좋아요. C키죠. 레샵이라는 멜로디가 나왔어요. 다이아토닉으로는 해결이 절대 안 되겠죠. 레샵이 들어갈 수 있는 코드는 뭐가 있을까요? 다 떠올려 볼까요? 자, 뭐 E 메이저 7 될 수도 있을 거고 B7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뭐 D 샵
뭐 마이너 혹은 뭐 메이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많이 있죠. 아니면 뭐 G샵 마이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면은 너무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많고 다 써봐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예요? 앞뒤 관계랑도 음이 맞아야 돼요. 이 음만 코드 내에 음을 썼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앞뒤 관계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맞춰서 가야 당연히 어울리는 코드 진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가 어떤 코드의 삼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넌다이아토닉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뒤는 어떻게든 해결되는 방식의 코드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넌다이아토닉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뒤에 것과도 이어지려면 뒤에는 다이아토닉이 먼저 돼야 되겠죠. 자, 미에 해당하는 코드들 또 뭐 있을까요? 미가 들어갈 수 있는 코드들. 그냥 뭐 E 마이너도 될 거고 또 뭐 C도 될 거고 E 메이저도 될 수 있겠네요. E 메이저 7도 될 수 있겠네요. 또 도미솔라도 A 마이너도 될 거고 뭐 A7도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막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마디를 넘어갈 때 봤더니 미가 또 들어가니까 뭐 A 마이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C가 될 수도 있을 거고 E 마이너가 또 될 수도 있을 거고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이 둘은 다이아토닉. 이 안에서는 넌다이아토닉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얘는 다이아토닉일 수도 있고 넌다이아토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넌다이아토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만 해결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결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넌다이아토닉 세컨더리 도미넌트만 썼을 때 익스텐디드를 썼을 때 둘 다 아마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C로 시작해서 레샵이 들어가고 미가 돼요. 미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가 들어가는 코드들 E 마이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C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C가 되면서 레샵을 만족시키는 거는 어려워요. E 마이너일 때 미파 솔라 C 레샵 파 그러면 E 마이너일 때 B 7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E 마이너로 되면 얘는 뭐예요? 같은 E 마이너를 써주지 말고 코드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C로 와도 되는 거고, 그쵸? 아니면 미가 5음으로 포함된 A 마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답이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간 과정 안에서 길을 어떻게 찾느냐예요. 아니면 이렇게 두 개만 넌다이아토닉으로 놓고 본다면 C부터 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다시 C부터 C예요. 1도는 넌다이아토닉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또 안 되겠네요. 미가 포함된 뭐 E 마이너 혹은 A 마이너가 돼야 되는데 E 마이너일 때 5도를 쓰게 되면은 C 레샵 파가 되는데 성립이 안 되네요. 그러면 E 마이너도 안 되겠구나. A 마이너 코드를 넣었어요. A 마이너를 넣었을 때 라시도레 미 되네요. 그러면 미 솔샵 C 레 E7을 써줄 수가 있겠고 E7에 대한 또 5도를 쓰게 되면 B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산해서 여러분들 코드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 붙이는 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중에 이제 멜로디를 먼저 발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요. 멜로디를 먼저 만들게 되면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이제 코드를 붙여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자, 멜로디를 만들 때 사실은 그 코드가 숨어 있는 거를 발견을 못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요. 멜로디가 먼저 떠오른 경우 같은 부분들은 이런 거죠. 모든 코드가 다 떠오르지 않아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 코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스트럭처 이제 기둥을 딱딱 심어서 여기는 정말 이 코드가 맞아라고 되어 있는 코드들로만 먼저 구성을 해놓고 비어 있는 코드들에 이렇게 역산해서 구하는 방법들을 대입을 해보면 조금 더 나은 코드 진행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곡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곡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세컨더리를 썼고 어떤 부분에서 익스텐디드를 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런 기능 이렇게 썼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거는 조금 내 취향과 맞는다. 아니면 이 곡에 맞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접 써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곡을 만들어 보고 또 곡을 편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0, 141페이지, 142, 143까지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는 거를 제가 과제로 드릴게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라기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한 번씩 풀어보시라고 제가 과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140, 14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한 번씩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그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서 세컨더리 도미넌트,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의 그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컨더리 디미니시드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세컨더리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과제로 해온 거 한번 풀어보고 음악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디미니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출석 못 불렀는데 온 친구들 있지 않을까요? 네, 최하준입니다. 하준이만 늦게 들어왔나? 네, 하준이 들어오는 건 오케이. 하준이 네, 제가 지각으로 체크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유병곤이요. 병곤이 잠시만요. 네. 네, 변경했어요. 상윤이, 창우는 오늘 안 왔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출석 체크했고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첫째, 둘째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석에서 혹시 이상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드린 부분에서 이제 과제들 다음 주까지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이아토닉 뭐 넌다이아토닉 넘어오면서 사실 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어떤 이 화성법들에 대한 난이도가 갑자기 조금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물론 100%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이해가 되는지를 그거를 창피해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너무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니까 일단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서부터는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어떤 답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녹화된 영상은 제가 우리 채널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